마지막 햇살 한 줌이 시코쿠의 작은 해안마을 가미야만의 낡은 화지 공방 안으로 힘겹게 스며들고 있었다. 야마모토 켄지로는 텅 빈 작업대 앞에 홀로 서서 익숙하지만 이제는 무겁기만 한 손놀림으로 당나무 섬유를 건져 올렸다. 물 흐르는 소리, 발을 흔드는 소리만이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창문 너머 잿빛으로 물드는 세토 내에는 그의 마음처럼 잔잔하지만 어두웠다. 벽에는 먼지 쌓인 상패와 젊은 시절 활짝 웃고 있는 켄지로의 흑백 사진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평생을 바친 이 일이, 이 공간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텅 빈 허물처럼 느껴졌다.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후미코, 65세의 희미한 불빛만이 공방창으로 새어들어와 위안 아닌 위안을 건넸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배웠다. 후미코는 남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깊어진 주름을 애써 외면하며 밥을 삼켰다. 다가올 가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설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주말, 도시에서 IT 프리랜서로 일하는 아들 카이토, 하이토,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내는 공방의 수입 지출 내역과 켄지로의 얼마 남지 않은 예금 잔고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이 공방으로는 더 이상. 카이토는 말을 흐리며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도시 근교의 시설, 좋은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였다. 여긴 시설도 좋고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야간 편의점 일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용돈벌이는 충분히. 켄지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산과 기술이 고작 힘들지 않은 용돈벌이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해요.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켄지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놈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켄지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이 공방이, 이 화지가 내 인생 전부다. 내 놈이 함부로 짓거릴 것이 아니야. 카이토도 지지 않고 맞섰다.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사실 거예요? 어머니 생각은 안 하세요? 결국 언쟁은 격해졌고 카이토는 정말 답답하시네요 라는 말을 남기고 팽하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켄지로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후미코는 말없이 식탁 위 서류들을 치웠다. 그녀의 마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켄지로는 애써 아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자존심을 비웃듯 차갑게 다가왔다. 마지막 남았던 교토의 작은 화랑마저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제 그의 화지를 정기적으로 사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다. 공방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갔다. 젊은 시절 자신의 화지가 상을 받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아왔던 기억들이 희미한 꿈처럼 아른거렸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텅 빈 공방과 깊은 무력감뿐이었다. 그는 새벽 옆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홀로 공방 문을 열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삶고 두드리는 익숙한 공정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잇는 듯했지만 완성된 화지를 쌓아둘 곳조차 마땅치 않은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Current Characters 720바이트, Total Characters 2689. 바로 그때 마을의 작은 건설업자인 사토 씨가 기름진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공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켄지로의 등을 두드리며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다. 야마모토 씨, 이 공방 자리 말입니다. 제가 전부터 눈여겨봤거든요. 여기 위치가 아주 좋아요. 작은 리조트나 주차장을 만들면 딱인데 마을 발전에도 기여하는 거고. 사토는 능글맞게 웃으며 켄지로의 속을 떠보았다. 야마모토 씨 사정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제가 좋은 값 쳐드릴 테니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노후 자금도 마련하시고. 그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예리하게 켄지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켄지로는 당장이라도 썩 꺼지시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다. 통장 잔고가 그의 입을 무겁게 짓눌렀다. 생각해보겠소. 힘겹게 내뱉은 대답에 사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조건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는 켄지로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갔다. 켄지로는 사토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자존심이 헐값에 팔려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속이 쓰렸다. Current part, Characters, 우벤치시 플라이트, Total Characters, 3667. 그날 저녁 켄지로는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어부인 타로를 찾아갔다. 타로는 켄지로의 몇 안 되는 말상대였다. 낡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켄지로는 아들 카이토의 이야기와 사토의 제안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타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켄지로의 말을 들어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타로가 입을 열었다. 자네 심정 모르는 바 아니네. 하지만 세상이 변한 걸 어쩌겠나. 자식들한테 기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요즘 세상에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건 노인네들뿐만이 아닐세. 타로의 무심한 듯한 위로는 오히려 켄지로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는 타로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타로의 말처럼 시대는 변했고 자신은 그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캔맥주의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씁쓸하게 퍼졌다. 한편 후미코는 남편의 깊어가는 고뇌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조용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주말이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의 작은 관광 안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청소와 간단한 안내 보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낯설고 몸도 힘들었지만 땀 흘려 일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손에 쥐는 것이 그녀에게는 작은 활력이 되었다. 무엇보다 무력하게 가라앉는 남편 앞에서 자신마저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관광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하고 텅 빈 안내소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을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남편의 공방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마을의 가을 축제가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켄지로가 만든 화지 등으로 온 마을이 환하게 밝혀졌겠지만 올해 축제는 예산 부족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초라하게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래도 켄지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밤새 정성껏 만든 화지 등 몇 개를 신사에 기증했다. 축제날 저녁 켄지로는 홀로 신사 경례를 거닐었다. 자신이 만든 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며 걸려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야시장 먹거리에 쏠려 있었다. 그때 한쪽에서 사토시가 투자자로 보이는 외지 사람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의 리조트 개발 계획을 떠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 야마모토 영감 공방 자리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이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멋진 오션뷰 리조트가 들어설 겁니다. 켄지로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삶이 추억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재단되고 팔려나가는 현실에 깊은 소외감과 분노를 느꼈다. 내 시대는 정말 끝난 것인가? 그는 더 이상 축제에 머물고 싶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축제의 흥겨운 음악 소리가 멀어져 갈수록 그의 등은 더욱 굽어 보였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였다. 켄지로는 착잡한 마음을 달래려 우산을 쓰고 텅 빈 해안가를 걷고 있었다. 발길은 어느새 옆 동네 관광 안내소 앞에 멈춰섰다. 그는 무심코 안내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창문 너머로 젖은 바닥을 묵묵히 닦고 있는 아내 후미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방금 들어선 관광객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켄지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내가 저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왜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을까? 충격과 함께 서운함,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생 자신을 묵묵히 내조해왔다고만 생각했던 아내였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힘든 현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차마 아내를 부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비 내리는 해안길을 다시 걸었다. 빗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거세게 들렸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Current Part Characters 900zik Total Characters 17. 그로부터 며칠 후 사토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공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는 다짜고짜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를 켄지로 앞에 내밀었다. 야마모토 씨,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습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도 오늘뿐입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옆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사토의 말을 거들었다. 켄지로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지켜온 공간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공방을 이렇게 빼앗기듯 내줘야 하는가. 바로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아들 카이토에게서 걸려온 화상 전화였다. 켄지로가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화면 가득 아들의 답답하다는 표정이 나타났다. 아버지, 아직도 결정 못하셨어요? 사토시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결정하세요. 실버타운이든 편의점 일이든 저희도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힘든지 아세요? 화면 너머 아들의 다그치는 목소리와 눈앞의 사토, 변호사의 압박하는 시선 속에서 켄지로는 숨이 막혀왔다. Current Part 상식사 Total Characters 79551 켄지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당나무 섬유가 부드럽게 풀리던 감촉, 젊은 시절 화질을 완성했을 때의 벅찬 기쁨, 아장아장 걷던 아들의 손을 잡고 공방마당을 거닐던 기억, 그리고 묵묵히 땀 흘리며 바닥을 닦던 아내 후미코의 지친 뒷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 공방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아내와 함께 쌓아온 시간 그 자체였다. 돈 때문에, 아들의 성화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헐값에 넘겨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깊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켄지로는 먼저 사토시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공방은 내 전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돌아가시오. 그는 계약서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사토 쪽으로 밀어냈다. 사토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켄지로는 더 이상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 속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고 강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카이토, 내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이제 우리를 믿고 지켜봐 다오. 그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통화를 종료했다. 텅 빈 공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토와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켄지로는 늦은 저녁 식사 후 후미코 앞에 마주 앉았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당신 일하는 모습을 봤소. 후미코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켄지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후미코는 조용히 다가가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혼자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도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켄지로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 세월의 주름 속에 숨겨져 있던 아내의 강인함과 지혜가 새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서먹함과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말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새벽 공기가 상쾌했다. 켄지로와 후미코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하듯 낡은 공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방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어지럽게 널려있던 작업 도구들을 정성껏 정리하기 시작했다.
켄지로는 먼지 쌓인 오래된 작업도구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으며 후미코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보, 여기서 작은 화지 교실이라도 열어볼까?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화지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옆에서 차를 내고. 후미코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이 만든 화지로 창문을 예쁘게 장식하고요. 내가 만든 작은 다과도 함께 내면 좋겠네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이것이 큰 돈을 벌게 해주거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리는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다시 한번 옅은 미소를 나누었다. 공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켄지로와 후미코는 낡은 공방의 일부를 개조하여 작은 체험 공간과 갤러리 찻집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켄지로가 직접 만든 소박한 화지 공예품들이 벽에 걸리고 후미코가 정성껏 고른 찻잔들이 선반 위에 놓였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지만 두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으로 채워져 갔다. 주말 오후 공방문에 걸린 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어린아이 두어 명과 그들의 부모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들어섰다. 켄지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아이들에게 당나무 섬유를 물에 푸는 법부터 화지를 뜨는 과정까지 시범을 보였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켄지로의 손놀림을 따라했다. 후미코는 옆에서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작은 양갱을 내놓으며 부모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종이 뜨는 물소리,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비었던 공방을 기분 좋게 채웠다.